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뷰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네, 사실 제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그렇게 공개하고 싶진 않은 내용이었어요. 네, 하지만 오늘 좀 기분 좋은 일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물론 빠지고 있지만, 그래서 일단 그런 의미에서 좀 한번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기분 좋은 일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 비공개 카톡방이죠. 거기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면서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자 함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장전에 아주 활발한 대화를 이어갔어요. 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네, 아마 한 300건 이상, 네, 많은 대화가 오고 갔는데, 이전에는 알겠지만은 이게 거의 대부분이 저 혼자 떠드는 그런 카톡방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 좀 열정 있는 분들이 유입이 되면서, 물론 저도 계속 중간중간에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지만은,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각자의 의견을 이제 조금씩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당히 기분 좋은 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하고, 그리고 시장이 이번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는데, 이제 이것도 같이 좀 서로 이겨내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하면서 좀 리스크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계속 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비공개 카톡방이 좀 한층 더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러워 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요번에 이제 새로운 손님이 한 명 들어오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인데, 네. 다시 주식을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저를 찾아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라도 오늘 최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좋은 일은 뭐냐면은 제가 요즘에 좀 해외 쪽으로 계속 좀 뭐 진행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뭐 알고 계신 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자로 일단 그 문제가 해소가 된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물론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와서,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거죠. 예, 보여드리면은 요번에 이제 어쨌든 돈 들어오는 건데, 이게 아직은 들어온 게 아니라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한번 원래는 풀어드리지 않을 내용들 좀 풀어드려 볼까 합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일단 시장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번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제가 매매 포지션에 대해서 잡았을 때 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맥점 자리에서 인버스 공략, 그리고 눌림 자리에서 인버스 매도 후에 다시 한번 더 관망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해 왔고, 그 다음에 요번에 다시 한번 더 떨어질 때 인버스, 그리고 미증시 하락을 예상을 하면서 빅스를 매수를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간에 일부 조금씩 팔면서 정리를 하고 한 주를 남겨놨는데, 요번에 이제 남은 한 주까지 최종 수익률이 한 350% 정도 됐는데, 요거를 전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량 정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때 이게
한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쯤에서 전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4종목 매수하고 네 그리고 시장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매도뷰를 봤다가 이제 이 구간 이후로 이제 매수뷰를 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해서 바뀌어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자, 일단 지금 시장을 보려면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좀 미증시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다우지수 미증시를 보면은 월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과거 금융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장이 이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크게 빠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킷 브레이크가 발생하였습니다. 서킷 브레이크 발생했다고 뜨네요. 네.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킷 브레이크가 발생하였습니다.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왔는데 예측을 해왔었는데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최근에 올라가는 게 너무 컸고 실적 대비 네 움직이는 게 너무 컸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은 너무 정보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은 곳이면은 그런 게 계속해서 올라간다면은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도 나도 다 들어오는 시장에서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증권사들 이벤트 하는 거 보시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외국 계좌 뭐 터준다, 그러니까 외국 주식 매수하자 뭐 이런 광고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미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동안 수익률이 계속해서 좋아졌고 좋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홍보를 때리는 거죠. 이렇게 수익률이 좋게 잘 나오는데 이제 너도 해외에서 계좌 하나 터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래서 해외 계좌 개설, 해외 주식 사는 이벤트들 많이 진행을 했던 게 불과 몇 달도 아니죠. 예. 몇 주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심리가 좀 과열 국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박수 칠 때 떠나자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내놨던 거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좀 정보 면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름 있는 뭐 워렌 버핏이라던가 뭐 이제 여러 JP 모건이라던가 이제 이름 있는 곳들의 투자 전망을 보면서 긍정적인 뷰도 있고 부정적인 뷰도 있겠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이제 이들의 투자 전략을 참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매도 뷰를 보는 데 있어서 더 좀 확고한 생각을 들게 했던 게 이제 이 고점 구간이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보면은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빅스가 이제 350%까지 수익이 나고 오늘 장에서 더 떨어지면서 아마 오늘까지 홀딩을 했으면은 뭐 400%가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350%까지 수익이 난 상황에서 정리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시장이 불안정한 시장이다 보니까 뭐 미중 전쟁이 무역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유가 사태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은행단에서 이제 뭐 연준에서 이런 데서 이제 경기 안정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펼치는데 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그런 영향력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터질 만한 우려 리스크들 뭐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정크본드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고꾸라지더라도 시장이 크게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상승기를 지나서 이제 좀 다시 한번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관점이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요번에 떨어지는 게 생각보다 너무 과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다시 보면은 지난 미증시 2000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이런 월봉 차트, 이제 이런 캔들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게 단순히 지금 얘기하는 이제 뭐 여러 리스크들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는 뭐 어디 하나가 망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이제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줄줄이 문제가 생기면서 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너무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움직인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이게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나 이런 경제 위기 때문에 이제 투자들의 투심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로직에 짜여져서 나오는 이제 그런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 요번에 추가적으로 이제 더해져서 빠진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서 들고 있던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프로그램 로직으로 이제 매도 물량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여기서 원래 비중이 한 시장 상승 국면이잖아요. 이전에는 상승 국면일 때는 이제 비중이 많이 들고 있었어요. 뭐 70%대에서 이제 80%대. 그래서 현금 대비 주식 비중이 한 70%에서 80%대 들고 있었는데 요번에 단기간 3월에 이제 빠진 것을 보니까 이 비중이 70에서 80이 아니라 얼마까지 빠졌냐면은 지금 현재 20에서 30%까지 빠졌다라는 겁니다. 주식 비중이. 그렇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현금 비중이 한 이제 70%에서 80%가 된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안전자산 쪽을 찾아가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현금으로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거나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는 동안 주식 이탈이 계산해 보면은 한 대략 50에서 60% 정도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럼 지금 추가적으로 더 빠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주가라는 게 누군가가 던져가지고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전에 급락이 나왔던 물량에 대한 주체들, 그리고 시장이 여태까지 우려 섞였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2월달 말 3월달 초에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려면은 이번에 매수 들어왔던 주체들, 이제 아마 대부분 하락장에서 들어오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던지거나 던져서 더 바닥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들어왔던 매수 주체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에서 총알을 쟁겨놓고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떨어뜨리던가 아니면은 매집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는 슬슬 매수뷰로 보고 접근을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로 좀 드려 보면은 제가 이제 매수뷰를 외친 시점, 여기죠. 앞으로 이 구간 아래서는 이제 매수뷰로 시장을 보고 공략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예로 하나 좀 보여드려 보면은 수급단을 좀 보도록 할게요. 수급단을 보면은 자, 쭉 돌려볼게요.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이게 지금 특징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완만한 움직임을 보였다가 시장이 빠지기 시작할 때 이 구간이죠. 이 구간부터 이제 크게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외인 쪽에 매도 주체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최근 시장 하락이 늘어날 때. 근데 요번에 보면은 지금 제가 이 매수뷰로 전환한 시점 이후로 보면은
매도가 좀 멈추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여기 지금 매집한 다음에 다시 돌리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명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어찌됐건 간에 일단 우리는 시장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주요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특히나 이제 외인이라던가 아니면 기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겠죠. 이제 그런 주체들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오는 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포지션으로 따라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돌리는 움직임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만에 하나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물량을 모아 놓은 다음에 시장을 떨구기 위한 움직임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중을 줄이면서 이제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게 지금의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게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항상 이야기하죠. 보수적으로 보자. 시장이 빠질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 막 수익 잘 난다고 막 자랑하는 분들, 제가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하락할 때 이제 리스크 관리 가장 좋은 게, 개인 투자들이 하기 가장 쉬운 게 그냥 현금을 늘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수익이 나야, 이제 내 종목에 빨간불이 들어와야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몰빵을 100% 했어요. 그래서 주식 비중이 100%인데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은 이게 만약에 원금에 대비 마이너스 50% 손실이 났다고 합시다. 그럼 반토막이 손실이 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100% 수익을 내야 돼요. 그죠? 네, 2배 수익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주식 비중이 100%였는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전량 현금화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주식이 이제 0%가 되고 현금이 100%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었을 때의 손익이 있죠. 그러니까 수익이 아니라 기간적인 리스크도 있지만은 내가 들고 있음으로 해서 실제로 손실이 날 수 있는 것을 만회하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은 이게 이제 손실을 만회한다는 게 오히려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돈을 벌어야 수익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들고 있었다면 엄청난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현금화 전략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리스크 관리 중에 하나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제가 또 찾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리스크 관리가 현금화도 있지만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매들 같은 거, 로직이 짜여져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조건 현금화 전략을 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지금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기법이라는 게 이제 100% 용 빼는 기법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가위바위보처럼 무기 찌를 이기고 찌가 빠를 이기고 빠가 묵을 이기는 이제 이런 순환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역시도 이제 특정 로직으로 이전에 계속해서 수익을 내왔다면은, 근데 최근에 이게 안 먹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지금 뭐냐면은 이 로직에 대한 파해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파해법으로 먹히지 않는 시장이 지금 도래했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인다면은 결국에는 이 로직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다시 새로운 걸 만들어서 시장에 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이 이런 변화의 국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고 어떤 매수 로직이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시장에 돌아가는 그 현금 흐름을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이제 매수뷰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매수뷰로 봤다라는 말은 이제부터는 슬슬 조금씩 이제 담아가지고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4종목 이제 한 주씩 산 것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아마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캡처했던 게, 자, 어디 갔나. 보여드리면은, 자, 원래 이제 한 주씩 샀던 거를 지금 이제 조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총 이제 4주를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4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 10%대 이상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게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뭐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물론 저걸로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저거는 단순히 시장을 참고하는 지표로 보고 지금 만들어 놓은 제 개인적인 이제 그 매매 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걸로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담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게 만약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더 턴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생각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현금 비중에서 다시 한번 더 주식 비중을 키워가는 이제 그런 투자 전략을 이제 잡아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전에는 계속해서 이제 매도에 대한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보여졌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에 대한 시그널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뭐 지금 계속해서 레버리지로 현금 매수, 뭐 풀 매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니까 아 이제 던져야 되나? 이제 매도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들의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던 게 요번에 시장이 빠지면은 원래 순매수가 잡혔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외인기관 순매수, 개인들의 순매도가 잡힌다라는 거죠. 이게 이 말은 즉 이제 포지션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이런 흐름을 파악을 해서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전 상황에서 역전이 되는 게 보여진다면은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보고 이제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결국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주가는 다시 올라오기 마련이고, 월봉 차트를 보면은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도 이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2000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후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같은데,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경기가 많이 뭐 여러 가지 코로나라던가 뭐 이제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좀 위축되기는 했지만은 이제 그걸로 설명하기는 너무 큰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너무 공포에 떨어 있지 않고 좀 소신껏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소신껏 매수를 하더라도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소신껏 베팅을 해서 그게 진짜로 결과가 좋게 나오던 안 좋게 나오던 그거를 볼 수 있는 투자자가 돼야 앞으로 내가 실력이 계속 늘었을 때 소신껏 베팅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내가 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말을 공격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제 상당히 카톡방에서 핫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유튜버들이죠. 유튜버들 뭐 이번에 저점이다, 뭐 440포인트가 저점이다, 막 바닥이다, 막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늘 이야기하지만은 항상 이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이런 분들과 동급 되고, 물론 동급이지만은 그래도 기왕이면은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튜버라는 그런 것에 있어서 해야 되는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원래 이런 것들은 이야기 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튼 참고하셔가지고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참고하셔서 도움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자, 오늘 이후로는 좀 영상을 다시 10분 컷으로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까지만 좀 장편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투자에 도움 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